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이번 시간은 정부에서 직접 달마다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들을 발표하는 정책 달력 시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하는 거고요. 정책 달력 2024년 12월호 오늘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디지털 소통 콘텐츠과 이세하 주무관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와, 2024년 12월입니다. 어느덧 12월호가 됐는데요. 올 한 해 돌이켜보면 어떠세요? 네, 저에게 2024년은 슬라생 청취자분들을 만났던 한 해인데요. 찾아뵐 수 있어서 정말 뜻깊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책을 소개해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네, 국민소통실에 계시고 디지털 소통 콘텐츠과지시잖아요. 어떻게 네. 저희가 정책 달력 이 시간을 통해서 국민과 많이 소통했다고 느낌 받으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소통됐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우리 이세하 주무관님이 항상 굉장히 유용한 정보들을 모아오시기 때문에 청취자분들도 가장 좋아하는 코너로 꼽아주실 만큼 그런 코너 정책 달력 12월호 시작을 해보죠. 이달 핵심 키워드는 어떤 건가요? 네, 이번 달 핵심 키워드는 손난로입니다. 따뜻한 정책들을 모아왔어요. 아, 손난로, 따뜻한 정책들. 한번 시작을 해보죠. 12월 하면 사실은 따뜻한 사랑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 달이긴 한데 요즘에 좀 워낙 좀 혼란스럽고 그런 시기이긴 해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마음이 좀 심란하고 그러실 텐데요. 그래도 우리의 또 일상에는 희망도 있고 기대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하니까요. 그런 일상의 소소한 행복들 좀 누리시면서 이 12월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저희가 좀 보탬이 돼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정보가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겨울철 재난 집중 신고 기간이 운영된다고요? 네, 내년 2월 28일까지 내 주변에 안전조치가 필요해 보인다면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주세요. 집중신고 유형은 대설, 한파, 화재, 축제, 행사 이렇게 4개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요. 눈이 많이 오는데 도로 제설이 안 됐거나 날이 추워 도로가 얼어 있거나 비상구에 물건이 쌓여 있어 화재를 대비하기 어렵거나 해넘이, 해맞이와 같은 축제 행사에 사람이 많이 몰려 위험해 보인다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해 주세요. 신고는 안전신문고 누리집이나 앱에서 겨울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시군구청 등 기관에서 신고자에게 조치 결과를 문자 등으로 안내해드려요. 다만 긴급한 상황은 112 또는 119로 신고해 주세요. 네. 겨울철 재난 집중신고 기간 관련해서 자세히 소개를 해 주셨고 마침 내일이 이 절기여서 제가 이걸 먼저 좀 여쭤봤던 거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기사를 통해서도 접했고 해서 이 경사스러운 소식이 또 하나 있잖아요. 그것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의 장 담그기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는 장 담그기 문화는 우리 음식의 기본 양념인 장을 정성껏 만드는 기술과 지혜를 가지고 있으며 가족이 함께 장을 만들어 나누어 먹는 문화가 세대 간에 전승되면서 가족 간의 유대감을 높여왔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종묘 재래악, 판소리, 강강술래, 택견, 김장 문화, 씨름, 탈춤 등 총 23건의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와,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12월 3일에. 등재될 만한 것 같아요. 제가 한국인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국인이 아니어도 이런 장 담그기 문화는 세계유산이 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식에 대한 관심이 또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게 함께 느껴지는 소식이었는데 뭐 여러 가지 우리 한식 장들 많잖아요.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저는 고추장입니다. 떡볶이가 바로 떠올라서 네, 고추장, 된장, 뭐 간장 장 네. 많잖아요. 맞아요. 저도 고추장 좋아하는데 예. 음식에는 고추장이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또 네. 된장도 뭐 된장찌개나 된장국 때문에 네. 네, 많은 분들 좋아하십니다. 다음 소식은요. 어떤 내용 전해주실까요? 네.
이제부터는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승 이상으로 확대한 건데요. 12월 1일 이후에 제작,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와 중고로 거래된 자동차가 대상입니다. 소방청 국가 화재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 화재는 총 11,000여 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요. 차량 화재는 엔진 과열과 같은 기계적인 요인과 부주의, 교통사고와 같이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연료에 불이 붙으면 불길이 빠르게 커질 수 있어 초기에 불길을 잡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와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챙기기 잊지 말아주세요. 네. 이건 우리 생활안전에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셨네요.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소화기 의무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뭐 기사 보면 갑자기 달리다가 막 차에 불 나고 막 이러더라고요. 네. 이제 무엇보다 이제 안전조치고 되게 중요한 거라서 지금 운전하면서 듣고 계신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차량에 소화기가 비치가 돼 있는지. 차량용 소화기라는 게 따로 있는 건가요? 네, 차량용 소화기는 기존 소화기 성능에 더해서 진동과 고온 시험까지 통과한 검증된 소화기입니다. 이게 소화기 비치할 때 혹시 알아둬야 될 것도 있을까요? 네, 차량용 소화기를 차에 두실 때는 지시압력계 바늘이 녹색에 있는지 확인하고 소화기 용기가 변형, 손상되지 않았는지 또 안전핀이 고정되어 있는지 마지막으로 사용 가능 기간도 꼭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네, 차량용 소화기 운전하시는 분들 차에 꼭 비치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수능이 끝났습니다. 이제 12월 초여서 사실은 11월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일이긴 하잖아요. 뭐 이제 국가적인 일이 됐어요. 수능도. 많은 수험생들 이제 대학 진학 설레하면서 앞으로의 진로 또 생각하면서 이 시기 보낼 것 같은데 12월에 끝나기 전에 꼭 챙겨야 할 게 있을까요? 네, 12월 26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 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신입생, 재학생, 편입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입니다. 올해 수능을 본 고3, 재수생과 같이 입학 예정이신 분들도 신청 대상이니 귀 기울여 주세요. 국가장학금은 가구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면서 성적 기준을 충족한 대학생이면 받을 수 있는데요. 내년에는 지원 대상을 대폭 늘렸어요. 내년도 예산 정부안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50만 명이나 늘어났습니다. 대학생 4명 중 3명이 받을 수 있으니 지금까지 받지 못하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지원 요건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앱에서 가능하고 마감은 12월 26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입니다. 여러분. 신입생, 재학생, 편입생, 복학생 모든 대학생이 대상이고 올해 수능 시험 본 고3 재수생 올해 수험생들도 해당이 된다고 하니까 내용 자세히 좀 또 알아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장학금 이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학생들도 이번에는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어디서 좀 확인하고 어디로 요청을 하면 될까요? 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바로 내가 지원 대상이 되는지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1599번에 2000번에서 전화 상담을 받거나 지역별 청년 창업센터, 지역센터에 방문해 1대1 맞춤형 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앱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이번에 또 준비한 소식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최근 출생아가 증가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요. 신생아가 있는 가정을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 대상을 연소득 2억 원 맞벌이 부부까지 확대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아이를 낳은 가구에 주택 구입 또는 전세 자금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인데요. 최저 연 1%대 금리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주택 구입인지 전세인지 또 소득은 어느 정도인지 아이는 몇 명인지 등에 따라서 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거나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신청은 기금이 든든 누리집 또는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하시면 됩니다. 네. 신생아 특례대출 연소득 2억 원 맞벌이 부부까지 지원된다는 내용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이 신청 가능 기간인 거죠?
네, 대출?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세히 좀 알아보시길 바래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좀 알아봐 주시면 될 것 같고 대출 신청은 역시 인터넷으로 가능하군요. 기금 2 영어 소문자 2입니다. 기금 2 든든 누리집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대출 신청도 하실 수 있고요. 4118번님 주무관님 알려주신 내용 덕분에 신청하고 블로그 들어가서 검색해 본 것도 많아요. 정부에 계신 분들이 다들 친절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예. 주무관님도 이제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 주 업무시잖아요. 그럼 네. 실질적으로 근무하시면서 이렇게 직접 연락도 받고 안내도 하고 이러기도 하세요? 네, 가끔 그러기도 합니다. 예. 그렇군요. 2740. 정책 달력 좋아요. 덕분에 혜택도 본 적 있어요. 공무원이 더 가깝게 느껴졌어요. 이런 의견 주셨는데 이런 의견도 좀 많이 피드백을 받으세요? 네, 사실 라디오에서 피드백을 가장 많이 받긴 합니다. 라디오에서? 네, 이 지금 슬라생 라디오에서. 그래서 하긴 저희가 문자가 진짜 많이 오거든요. 이 정책 달력 할 때 궁금한 내용도 많이 보내주시고 칭찬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고 6040번님 이세하 주무관 솔직히 상 좀 줘라. 저희한테 하신 말씀 같아요. 이세하 주무관 솔직히 상 좀 줘라. 저런 고급 정보 몰라서 그냥 흘려보낸 사람 많은데 수고 많으십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는 이세하 주무관님께 하신 말씀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건 제가 진짜 궁금한 건데 사실은 이세하 주무관님이 정책 달력에 모아오신 이 정보들은 저희가 어디서 찾으려고 해도 찾기 되게 힘든 정보들인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세하 주무관님이 이걸 어떻게 다 모아오시는 겁니까? 부처에서 보도자료를 다 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일일이 찾아서 좀 정리하고 좀 청취자분들께서 잘 아실 수 있게 좀 더 제가 쉬운 방향으로 좀 많이 고민해서 옵니다. 그러면 직접 각 부처에서 내보낸 자료들 확인하시고 내용 조금 더 자세히 아시려면 직접 전화해서 취재도 하시고. 네. 와.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사실 월초에 오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월말이면 오히려 정리하기 편할 것 같은데 월초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네, 그 보도자료가 미리 나오진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바로바로 반영해서 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알려주신 것들 여러분 좀 정리 좀 해보도록 하세요. 앞서 겨울철 재난 집중 신고 기간 운영된다고 했죠. 2월까지입니다. 2월까지 재난 신고 아까 119 그쵸? 그쪽으로 신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소화기 의무 설치된다는 것도 제가 기억을 하고요. 또 국가장학금 확 달라진다는 소식 알려주셨고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하셔라. 연소득 2억 원 맞벌이 부부까지 지원된다는 거 알려주셨고 한국의 장담극의 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됐다 알려주셨어요. 자 오늘 해준 것 중에 제가 지금 빠뜨린 거 있을까요? 정보 안 해주신 거 혹시 있어요? 네. 모바일 신분증 제도가 좀 변경된 것도 있고요. 그거 알려주세요 그러면. 네. 앞으로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니지 않고 휴대전화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2월 27일부터 세종, 강원, 홍천, 경기, 고양 등 9개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약 2달 뒤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네, 모바일 신분증 맞습니다. 저도 이거 보도 봤던 기억 나는데 되게 편리해질 것 같긴 한데 보안 괜찮을까 약간 걱정이 되긴 하던데 어떻습니까? 네, 개인정보 유출이나 부정 사용 등에 대비해 블록체인, 암호화와 같은 다양한 보안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다양한 또 보안 대책도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내용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내년 설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받으실 수 있도록 오늘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설 명절이 되면 직원 상여금 준비 등으로 자금은 필요한데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장님들이 계실 텐데요. 설 명절 이전에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과 신고센터에서 하시면 되는데요. 신고센터는 수도권, 대전 충청권, 부산 경남권, 광주 전라권, 대구 경북권, 전국 5개 권역에서 10개소 운영합니다. 센터별 상담 번호는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 또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와, 그러고 보니 1월 말에 설 명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 뒤 1월 말이더라고요. 내년 설 명절은 조금 빠른 생각이 드는데요. 설 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된다는 내용까지 오늘도 이렇게 알차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는 2025년에 만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올 한 해 정책 달력 정말 많은 청취자들이 사랑해 주시는 코너였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또 연말 인사 한 말씀 하시고 가세요. 네, 올 한 해 슬라생 청취자분들과 만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내년에도 유용한 정책들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책 달력 12월호 문화체육관광부 이세하 주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